자, 42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의 기준이 아닌 것은 화학에 대한 내용 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쯤 가면 법이나 건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유형이 그렇게 바뀌는데요. 자, 제조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설치하는 거 맞고요.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덮을 것, 그리고 벽, 기둥, 바닥, 보석갈의 계단,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제조소의 경우에는 벽, 기둥, 바닥, 보석갈에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다 불연재료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옥내 저장소에서는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벽, 기둥, 바닥에 해당하는 이 지붕 아랫부분은 벽, 기둥, 바닥이 내화고 위쪽이 불연재료입니다. 이게 몇 류 위험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재료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그냥 뼈대만 보자면 옥내 저장소가 내화고 지붕이 불연재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외우는 거는 기능장이에요. 산업기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조소랑 옥내 저장소가 이 정도의 재료 차이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제조소는 지붕, 바닥, 벽 다 불연재료로 한다. 옥내 저장소는 지붕은 불연재료로 한다.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4번의 경우에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이것도 제조소랑 옥내 저장소가 조금 다른데 제조소의 경우에는 액체 위험물이면 바닥에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것들 1류의 어떤 거, 2류의 어떤 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교재를 통해서 옥내 저장소 파트에 있어요. 옥내 저장소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제조소 등을 설명드리지 않고 제조소랑 옥내 저장소 비교를 해드린 이 부분만 아셔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머지까지 정리하시지는 말고 이 정도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액체 위험물인 경우에만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라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 54번의 안전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전거리는 어떤 제조소, 위험물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폭발에 대비해서 일정한 거리를 먼저 띄워두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거리는 3m, 5m, 10m, 20m, 30m, 50m 이렇게 6가지가 있죠. 자, 3m는 7000V에서 35,000V까지인데 여기에서 미만이 아니라 이하라는 거 잘 봐두시고요. 35,000V 초과일 때는 5m입니다. 자, 이거를 왜 이하라고 써드렸냐면 35,000V일 때 안전거리는 몇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m는 주택이고 20m는 가스고 30m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학교, 병원, 극장 같은 곳이고요. 50m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택 10m, 문화재는 30m가 아니라 50m라서 3번이 답이 되겠고 자, 35,000V인 경우에는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5,000V일 때 안전거리 3m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산업기사 내용이 문제 답 외우는 방식으로 통과하면 된다라고 많은 합격 후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실기 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모든 자격증이 필기에서 잘 이해를 했는지를 실기에서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필기에서 해설을 꼼꼼하게 그리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시는 게 실기에서 고생을 좀 덜 하시는 부분이에요. 산업기사는 필기는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데 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꼭 이상한 문제 두세 문제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항상 해설을 자주 보시고 설명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2번은 법령 문제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1번은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탱크의 용량을 산정을 할 때 탱크를 얼마까지 보관을 할 수 있냐. 자, 지정 수량의 40을 곱한 만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료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사료는 특수인화물부터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동식물유류 이렇게 있죠. 이 위험물 중에 4석유류랑 동식물유류는 똑같습니다. 40을 곱한 만큼까지 탱크의 용량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특수인화물부터 3석유류까지는 곱하기 40을 했을 때 2만이 넘는다면 그냥 2만 리터까지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인화물은 지정 수량이 50리터죠. 40을 곱했을 때 2000리터가 돼요. 이거는 그대로 2000리터 정하면 되는데, 자, 3석유류의 수용성인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4000리터죠. 여기에다가 40을 곱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이렇게 2만이 훨씬 넘어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곱해진 16만을 하지 않고 2만 리터로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옥내 탱크 저장소의 용량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 할 것. 이 말이 맞는 이유는 지금 4석유류를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2만 리터로 제한하지 않고 40배 이하이면 괜찮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 탱크 전용실은 벽, 기둥, 바닥, 볼을 내화 구조로 할 것. 즉, 건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건물의 전체 다 불연 재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가 아니라 불연 재료가 돼야 맞고요. 탱크 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에 펌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0.2m 이상의 높이. 자, 이게 다른 취급소나 다른 곳에 0.15 또는 0.2m, 0.1m 턱의 높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헷갈릴 수 있지만 옥내 탱크 저장소의 탱크 전용실의 턱 높이는 0.2m 이상의 높이가 아니라 문턱 이상의 높이로 턱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탱크 전용실의 문턱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번도 틀린 설명이 돼서 옳은 답을 고르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위험물을 제조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의 구분을 4가지로 한다. 이 내용은 제조소 등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의 이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제조소의 종류는 1가지가 있고요. 저장소는 8가지가 있습니다. 취급소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어떤 취급소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저장소에 제가 지금 마지막에 비워둔 이 칸에는 어떤 저장소가 들어갈지 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급소의 4종류는 뭘까요? 그리고 저장소는 총 8종류인데 여기에 들어갈 마지막 이 탱크, 무슨 탱크 저장소, 이 이름은 뭘까요?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유 취급소 맞고요.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송 취급소를 이동 취급소로 그리고 판매 취급소를 판매 저장소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취급소인지 어떤 저장소인지 헷갈리지 않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틀리면 굉장히 아까운 문제예요. 자, 여기 마지막에 들어갈 말도 맞습니다. 안반 탱크 저장소. 산속에 돌 사이에 그 돌을 깎아내고 그 안에 탱크를 설치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석유나 이런 화학물질을 수입해 왔을 때 바로 공장까지 옮기지 못하는 경우 그 산속에 잠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탱크가 안반 탱크 저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 취급소는 틀려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환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것, 즉 등급이 높은 겁니다. 위험한 상황인 것을 고르는 건데
소환난이도 등급이 1등급이려면 위험물의 수량이 많거나 아니면 그 공간의 넓이가 넓거나 높이가 높거나 이런 경우가 소환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액 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소환난이도 등급 1등급이 되고요.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가 6m 이상인 것, 그리고 지정수량의 배수가 100배 이상인 것,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면서 지정수량의 100배가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이 소환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합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액 표면적이 4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작아가지고 1등급이 될 수 없고요. 탱크 옆판 상단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4m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위험물의 소환난이도 등급이 높아지려면, 불을 끄기 어려워지려면 이런 어떤 일정한 값을 넘어야 된다. 특히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표면적 40, 높이 6, 지정수량 100배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5개 탱크 저장소뿐만 아니라 옥내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 5개 저장소 이런 각각의 제조소 등별로 소환난이도 등급이 언제부터 1등급이 되는지가 구분되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표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표이기는 한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그 표를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기시험에도 이제 소환난이도 등급을 구분하는 게 잘 나오고 있어요. 기능장에서 이런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산업기사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환난이도 등급 문제를 보시면 무조건 지나가지 마시고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8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아까 이런 문제는 이제 위험물 소환난이도 등급과 좀 연결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소환난이도 등급도 이렇게 하나씩 어떤 제조소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이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였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그리고 대량으로 보관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고, 제조소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거나 100배 이상인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옥내에서 100배 이상, 그리고 100배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배보다 넘으므로 1번과 2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고,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100배 이상 또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한 제조소 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높이로서는 6m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둘 다 맞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는 인류 위험물이고 또 한 가지는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 위험물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고인화점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고인화점 위험물은 인화점 40도씨 이상인 그런 위험물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과목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위험물의 종류, 지정수량이라던가 위험물의 특성을 가지고 푸는 문제. 우리 교재로 봤을 때 위험물의 종류와 관련된 그 파트, 그리고 제조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모여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3과목에 대한 내용들은 일정한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문제를 득점을 하기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분들은 오히려 2, 3과목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올리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고, 전공자 화학 쪽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1과목에서 대부분의 점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제조소 등이나 이런 위험물의 특성과 관련 문제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위험물 지하 저장 탱크의 탱크 전용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고요. 자,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어떤 위험물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위험물이 보이면 몇류 위험물인지 유별, 지정수량, 그리고 화학식에 대한 것이 바로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소 등과 관련된 문제라면 어떤 제조소 등인지, 제조소인지 저장소인지 취급소인지 그 안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그것과 연결지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제 연상을 하면서 풀어야 이제 문제에 대한 실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하 탱크 저장소는 주유소의 땅 밑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땅 밑에 탱크를 묻은 거예요. 근데 탱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탱크 주변에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콘크리트가 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탱크 전용실이라고 불러요. 지하 탱크 저장소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탱크 전용실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기억하셔야 될 수치 3가지. 첫 번째는 0.6입니다. 0.6이고요. 두 번째는 0.3입니다. 세 번째는 0.1인데요. 기본적으로 0.6, 0.3, 0.1이 뭐를 의미하냐면 지하 탱크 저장소와 지면까지의 거리가 0.6m 이상이어야 된다. 탱크 전용실까지의 거리가 아닙니다. 탱크의 상부까지의 거리가 0.6m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탱크의 두께는 0.3m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는 0.1m가 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은 두께 0.3m 이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 사이의 거리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0.1m 이상으로 해야 하니까 센티미터로 보면 10cm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50cm가 아니라 이제 0.1m가 되어야 맞겠고, 철근 콘크리트조 바닥의 두께는 똑같이 벽의 두께와 같이 0.3m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난 그 탱크 전용실은 전부, 사방이 전부 0.3m의 두께를 가져야 하는 거고요. 벽, 바닥 등의 적절한 방수 조치를 강구한다. 이 내용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없어도 2번에 대한 숫자가 아예 틀렸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으로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cm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이 50cm는 지하 탱크 저장소가 1개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묻혀 있는 경우에 이 탱크 2개를 합친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0배보다 이상이면, 100배보다 크면, 즉 위험물이 많으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1m로 해야 되고요. 100배보다 지정 수량 배수의 100배보다 적게 되면, 즉 위험물의 양이 적으면 그만큼 위험성이 덜해지기 때문에 거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m로 합니다. 이때 0.5m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숫자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이 숫자가 어느 부분의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6번입니다. 삼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300명 이상의 이런 말이 있는데, 삼류 위험물을 하니까 삼류 위험물에 대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제조소 그리고 안전거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제조소 안에서의 안전거리,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보유공지와 달라요. 안전거리는 제조소를 기준으로 이 제조소와 다른 부분과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지, 즉 어떤 대상물과 상대 대상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가 떠올라야 하느냐? 3, 5, 10, 20, 30, 50m라는 이 값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 숫자 배열 보시면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시겠죠? 7000V에서 35000V까지는 안전거리 3m, 35000V 이상은 안전거리 5m, 주택, 가스, 학교, 병원, 극장, 문화재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안전거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영화 상영관, 즉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안전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3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는 꼭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제조소와의 안전거리. 자, 안전거리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숫자가 기억나야 한다고 했냐면 3, 5, 10, 20, 30, 50이라는 요 거리가 떠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제조소 사이의 거리니까 이 주택에 대한 10m의 안전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대요. 자, 어떤 경우에 단축할 수 있느냐? 자, 제조소가 있고 주변에 건물이 있을 때 중간에 안전을 위한 벽, 방화담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제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제 안전거리를 10m에서 뭐 7.5m, 7.3m 이런 식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조소에 대한 방화담의 높이를 구하는 이런 식도 있어요. D 곱하기 P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 H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뭐 방화담의 높이를 2m로 하는지 또 다른 공식으로 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필기에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혹시 필기에서 나오더라도 이게 크게 합격을 좌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기에서는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방화담을 설치하는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실기 시험 때는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3년 사회의 43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오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 즉 지정과산화물이 되겠죠. 자, 이걸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 높이입니다. 창과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자, 옥내 저장소에서 지정과산화물이라고 하면 오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정과산화물에 대한 이제 규정이 뭐 격벽을 설치할 때 뭐 위로는 50cm, 옆으로는 1m의 간격을 튀어나오게 벽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창문의 경우에는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2m, 그리고 벽면의 80분의 1, 그리고 면적은 0.4 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수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이 수치가 적용이 되냐면 바로 옥내 저장소에서 오류 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인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이 창문의 크기 3가지가 적용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m, 0.4m라서 그렇습니다.